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운명의 날이에요. 윤리위 징계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자신 있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윤리위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 오늘 개최되는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운명 어떻게 결론 지어질까요? 오늘 오후 7시 늦은 시각 국민의힘 윤리위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 대표 성상납 의혹 관련이에요. 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도 심의한다? 이거 독특하군요. 잠시 후 정혁진 변호사께 이게 뭔지 좀 물어볼게요. 징계 수위는 경고도 있고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이 있는데 당원권 정지가 되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대표직이 사실상 박탈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결정된다.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이건 뭡니까? 그런데 제가 윤리위 규정을 찾아봤더니 네네. 징계 사유에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예. 제가 보니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거나, 두 번째가 법령이나 당원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해가지고 당의 발전에 지장이 있거나 아니면 민심을 이탈하게 했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당명을 불복했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당 위신을 훼손시켰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당 위신을 훼손시킨 것을 그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계 종류하고 절차가 있는데, 징계 종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명, 탈당 권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실질적인 내용은 제명이나 탈당 권유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당원권 정지나 이제 경고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정도 사유 가지고 뭐 제명이나 탈당 권유해서 당에서 내쫓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징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경고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당원권 정지가 될 것이냐. 당원권 정지는요, 한 달부터 1개월부터 3년까지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그 정도 혹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 그다음 윤리위 규정에 보면은 본인이 나가서 소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권리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아직 그 장소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그 이야기 못 들었다는 식으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아마 그 소명할 기회는 충분히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오늘 밤에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장면도 좀 윤리위가 판단할 것 같은데, 대선이 한창이었을 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이제 후보 간에 여러 가지 뭐 불협화음도 있었고 다시 한 마음으로 또 열심히 했던 모습도 있었는데, 그러던 과정 중에 이 대표의 측근 김철근 당시 대표 비서실장격이 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 쪽과 내려가서 일종의 어떤 합의문 7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어떤 각서 비슷한 걸 써주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대표의 육성 녹취까지 이제 공개가 되는데, 과연 그 장면을 어떻게 윤리위가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이준석 대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결론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윤리위 징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수사하고 행정적인 그 징계는 틀린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범위가, 요건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에서 그다음에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심이 갈 만한 정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왜 굳이 정무실장이 대전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안 해도 될 그러한 7억 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만들었을까? 이것을 과연 그 정무실장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이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합의나 지시가 있었던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소위 성상납 여부에 대한 진실을 수사가 아니었으니까 결론을 내지 못하겠으나 그 7억 원의 합의서, 측근의 대전 방문, 그게 혹여 입막음 용도가 아니었느냐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판단할 수 있다, 충분히.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최강욱 의원 케이스만 봐도 그 말 한마디 뭐 잘못하고 그 뒷수습을 좀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발언보다도 그것을 부인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대입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렇게 호의적인 상황은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군요.
이 대표는 성상납 자체가 없다라고 강력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그런데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한 유튜브 채널에 이 대표가 그 해당 호텔에 들어가는 CCTV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인데 호텔에 이 대표가 들어간 CCTV 그리고 누군가 뒤따라가는 CCTV인데 그 영상이 있다라는 식의 글을 올립니다. 오늘 저녁 윤리위가 개최되는 당사 앞에서 생방송하겠다라는 예고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어제 라디오에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CCTV 있으면 다 공개해라 이겁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공개하십시오. 예. 제가 거기 습격했다는 건 이미 이야기했는데 네. 그것과 그게 무슨 상관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단순히 무슨 CCTV 공개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무슨 의도인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공개할 거 있으면 다 공개해라. 그리고 윤리위에도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당 내에서도 징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 유튜브가 뭐라고 하든 그건 별다른 증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 혼재되어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 들어보시죠. 막연하게 누가 문제를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다. 예. 그것만 갖고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진행된 과정들 증거가 무엇인지 다 보고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수준의 징계, 즉 경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징계의 경중을 떠나서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치 생명에 대해서도 타격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전윤기 의원님, 민주당에서도 사실 오늘 이 대표의 어떤 징계 여부를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도 있었고 앞서서 윤희석 전 대변인은 전 대변인이에요. 당의 전 대변인이 경중을 떠나서 증거 인멸 시도 의혹에 대해서 무언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증거인멸 의혹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대표의 측근이 내려가서 7억 원의 이런 대가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듯한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그 의혹까지 사실 제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사실 징계를 두고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희는 이것은 당내의 일이기 때문에 크게 국민의힘 주장이나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든 민주당에서 뚜렷한 성명이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대변인 논평 정도로 해서 해당 징계단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를 어떻게 징계했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정치가 사실 국민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것이 해당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자기 방어권의 형태로서 모든 것이 당당하다, 공개할 거면 공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군부를 떼는 것이죠. 사실 어떠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 대표가 마치 그런 행위를 했던 것처럼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조금 지속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 사실 징계위원회가 오늘 빠른 판단을 해서 해당 내용이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김영주 의원님, 네. 최강욱 의원의 6개월 징계 문제와 이 대표의 징계위는 경중이 많이 다릅니다. 최강욱 의원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한 명의 의원이지만 이준석 대표는 공당의 대표잖아요. 여당의 가장 힘 있는 대표고 젊은 대표란 말이에요. 만에 하나 앞서서 한국일보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어떤 징계가 나오더라도 중요한 건 징계 이후에 국민의힘의 내홍 상황이 우려된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듯이 만약에 이 대표에게 당원권 징계가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힘 있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윤석열 당선 정부 시작 초기에 공석이 되는 보궐 상황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징계위의 결정이 뭐가 나올지는 너무나도 그 파급력이 클 것 같고 만에 하나 당원권 징계나 혹은 경고가 나왔을 때 이준석 대표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보여요. 지금 윤리위가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위시로 한 이준석 파와
그렇지 않은 당의 어떤 중리들 간에 윤리 징계 여부를 놓고 수용을 못하는 이 대표가 강한 충돌이 있을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저는 오늘 저녁에 별다른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선 윤리가 최종적 판단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그것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당규 30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에서 그것을 어떤 그 연기시키거나 부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뭐 오늘 가세현이 여러 가지 CCTV를 튼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만 가지고 어떻게 호텔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그런 성적인 관련된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준석 대표한테까지 가지 않고 오늘은 아마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품위유지 위반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예컨대 예. 김철근 정무실장만 징계를 한다 친더라도 사실은 김철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돼서 김철근 실장이 당시 방문한 건데 윤리가 만약에 측근만 징계를 한다면 그것대로도 논란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도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이준석 대표까지 강하게 규정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내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알아서 했다라고 했을 때 진실 공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또 실제로 당에서 일정한 규정과 과정을 오늘 저녁 7시에 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내일 아침에 여러 가지 결과를 내기 위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강력한 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